오늘 한 보수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거취나 이 대표에 대안은 없다. 뭐 이런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언론 보도가 사실이면 과연 박지원 전 원장 없는 얘기를 한 걸까? 글쎄요. 이상민 전 의원은 좀 거칠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부하라고 표현됐지만 꼬북 뭐 이런 표를 썼는데 지금 의도가 궁금하고요.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상민 의원이 뭘 근거로 해서 꼬북이다, 뭐 부하냐,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어 표현인데요, 그죠? 네, 예. 본인이 글쎄요. 이 내용을 알고 좀 저러는 건가? 네. 최근에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일종의 그 제3지대, 민주당 내에서 제3지대에 머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일환으로 얘기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사실 들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을 테니까 네. 따로 가서 만났을 테니 박지원 전 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말이 거짓이다 진실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언에 아마 맥락을 전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어느 정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한테 전해주는 말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 찾아왔으면은 자기 속내를 숨기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전해주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전해지면 또 말이 바뀔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전해주는 사람이 잘못 전해줄 수도 있고 일부러 잘못 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좀 열어두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였던 정치 스타일이 있어요. 아우 답답하다. 그러니까 고구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한 그죠.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는 단결해라, 단합해라, 뭐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던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잘 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친한 사람한테 솔직한 속내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다만 문 전 대통령 책방도 내고 조용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예. 예를 들면 체포 동의안 부결 사태로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 목소리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건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문 전 대통령은 좀 조용하게 사시게 두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정황적인 상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단합하는 목소리 앞으로도 계속 낼 수밖에 없고요. 네. 이인규 전 검사가 책을 냈잖아요. 네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겁함에 대해서 많이 질타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아니면은 권양숙 여사 그리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 측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항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 계속 관여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명 같은 운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가급적 민주당에서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될 때거든요.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한테 뭔가를 기대가지고 잠깐 자기 세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전에 자신들이 싸울 거면 올바르게 좀 싸우고 뭐 열심히 국민들한테 보여줄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할 텐데요. 민주당 의원, 적지 않은 의원이 저는 이미 기득권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 삶이 힘들다고 하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 버젓이 베트남 가가지고 뭐 세미나를 하니 어쩌니 이런 의원들 모습을 보면서 예. 엄청 실망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차라리 자기들이 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당의 리더십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네. 자꾸 전직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